헤어진 연인한테 갑자기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사과까지 한 상황이었고 1심, 2심 재판에서도 녹취록까지 내고 증언까지 했는데 결과는 전부 무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 대전분사무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담당했던 사건 중 연인 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를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8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교제 당시 성적인 접촉은 대부분 여자친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기분을 맞추어 가면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 결별을 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지 2년이나 지나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1번, 강간 2번을 당했다고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불리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연애가 끝난 뒤 시작된 법적 분쟁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수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의뢰인 입장에서는 헤어진 지 2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을 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직접 제출한 증거들까지 그 과정에서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다는 점, 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까지 찾아내었습니다. 그걸 증인신문을 할 때 피해자에게 차례차례 제시하였습니다. 당신 고소장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진술을 하나요? 녹취록에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사실은 또 정반대네요. 반복해서 추궁하다 보니 결국 피해자의 말은 점점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 등을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피고인의 말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결국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성적인 접촉은 언제든지 성범죄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합의였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강제였다라고 주장을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연인 사이, 지인 사이에서 성관계 후에 고소를 당하였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피고인에게 불리해 보였지만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면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성범죄 고소 사건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 대전분사무소 이상훈 변호사였습니다.